이후에 못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비즈로그인 파트에 대해서만 리팩토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비즈로그인은 이제 저희가 메이플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것과 같이 나중에 이제 www.bizlogin.net 이런 식으로 추후로 따로 도메인이 분리돼서 나갈 프로모터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리팩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리팩토링의 이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제 전반적인 디렉토리에 대한 정리, 그리고 네이밍 컨벤션이나 이런 표준들에 대한 작업을 한번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주성 씨가 이 비즈로그인 제안서라고 이제 슬랙 채널을 통해서 공유해 주셨을 텐데, 좀 자세한 부분은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디렉토리 구조나 URL 구조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규칙도 없이 이제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제 개발 생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디렉토리 정리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만 보느라고 아마 이렇게 2레벨까지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최상위 비즈로그인은 사실 나중에 도메인이 될 거니까 갖다 치고, 그럼 그 밑에 뭐 공통, 아니면 이제 뭐 회원 관리, 그다음에 뭐 상품 이런 것들까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좀 세세한 메서드 레벨까지 좀 샘플로 짜다 보니까 레벨이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생각했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회원 가입, 현재 비즈로그인 저희 개발된 게 대부분 이제 회원 관리 쪽이 대부분 개발되어 있거든요. 뭐 가입, 로그인, 그다음에 뭐 마이 페이지 이 부분도 조금 개발이 진행되다 만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유저라는 하나의 도메인에 다 들어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저 컨트롤러 안에 회원 관리, 그러니까 뭐 마이 페이지, 로그인, 로그아웃, 그다음에 회원 가입, 그다음에 뭐 이메일 인증 이런 메서드가 다 쭉 들어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저도 의견이 필요한 게, 저는 일단 이것에 대한 분리를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화면이 좀 작으실 것 같아서 좀 키워보자면 좀 안 켜지네요. 여기 유저 밑에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뎁스가 길어지고 번거롭다 싶으면은 그냥 유저의 컨트롤러로 하되 이런 이름들을 따로 줄 수는 있겠죠. 이거는 저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패키지로 일일이 잡아 좀 뎁스가 길어지더라도 일일이 잡는 게 편하신지, 아니면 그냥 유저 밑에 컨트롤러 서비스 다오 이렇게만 있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유저 매니지 컨트롤러 아니면 유저 사인인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으로 구분되는 게 나을지, 이거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의 레벨 정도가 좀 더 추가될 것 같다 정도만 공유 드릴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디렉토리 개편안에서 하겠다는 거는 실제 URL과 디렉토리를 어느 정도 맞추겠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소스 이거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네이밍 컨벤션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결국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URL 네이밍 컨벤션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맞춰서 새로 비즈로그인 쪽은 아직 뭐 개발돼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SEO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URL이나 이런 것도 새로 짤 수가 있어서 이런 뭐 소문자로 웬만하면 구성한다, 뭐 구분자는 이것이다, 뭐 이런 새로운 표준들을 어느 정도 차용을 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최하위에 이제 좀 메서드 다운 레벨에 대한 의견은 이제 태연 씨만 딱 주셨는데, 의견이라기보다는 질문이군요. 어쨌든 이런 REST API처럼 그러니까 대부분 URL을 명사로 이제 어떤 리소스를 다 명사로만 표현을 하고 HTTP 메서드를 통해서 CRDD를 귀환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만드는 지금 어플리케이션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런 비즈로그인이 따로 분리돼서 나갔을 때 해서 이제 MSA 방식이 됐을 때는 이제 외부와 통신하는 API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정도는 됐을 때나 좀 적용해 볼 만한 규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조금 이제 URL의 맨 마지막에
이제 실제 컨트롤러에 매핑되는 메서드명하고 맞추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렸는데 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세세한 의견이 필요한 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회원 가입의 폼을 반환하는 메서드예요. 여기서 비즈 로그인, 그다음에 유저, 그다음에 회원 가입, 그것에 대한 하나는 폼 이런 이제 URL이 왔을 때 뭐 이렇게 맞춰서 반환을 하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메서드 세세적인 이름 같은 것들은 좀 개인의 취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딱 다음 주까지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좀 다양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것저것 써놨는데 만약에 뭐 이름을 get sign in form 그러니까 회원 로그인 폼을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은 좀 명확하긴 한데 이런 메서드명 자체가 좀 최상위 패키지를 봤을 때 의미가 좀 중복되긴 하지만 좀 명확한 장점이 있고 그 밑에 폼은 좀 간결하긴 한데 좀 여러 가지의 폼이 있을 테니까 패키지의 경로를 보고 어떤 것에 대한 폼인지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의 시각이 좀 궁금하니까 이런 건 많은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태연 씨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외에는 아직 주신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내용이 이제 로깅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로그4j 관련해서 보안 이슈도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성 씨가 저희한테 이제 우린 영향도가 없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기존에 임포트 된 것이 이렇게 여기 제가 캡처 해놓은 방식으로 많이 해놓으셨는데, 어떤 것들은 뭐 아파치 커먼 로깅스를 임포트 해놓으신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로그4j 거를 직접 임포트 하신 게 있고 어쨌든 그 심플 로깅 for Java 그거를 임포트해서 써놓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그것부터 이제 변경 대상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로그4j 이번에 보안 이슈에 대해서 저희도 영향도가 어느 클래스는 있을 거고 어느 클래스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리팩토링 대상에 포함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제가 이렇게 예시를 적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심플 로깅 for Java 이것들을 통해서 임포트를 해 놓으셔야지 이제 SL4J가 적용이 되고 나중에 이제 폼.xml이나 이런 데서 설정만 가볍게 바꿨을 때 이제 실제적인 로깅 라이브러리가 뭐 로그4j2에서 로그100이든 아니면 로그4j 뭐 1. 몇 대 버전이든 뭐 이렇게 바뀌는 것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작업을 처음엔 별거 없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3시간 했는데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태연 씨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냐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여기 손 드셨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태연 씨께 좀 부탁을 드려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거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if 분기 로직이든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변수값을 찍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부분 그냥 인포를 기존에 되게 많이 써놨던데 그러지 마시고 좀 디버그 레벨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로고가 너무 많으면은 그게 속도에 영향을 줘요. 실제로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뭐 디버그 레벨이나 그 최하단 레벨까지 낮춰서 어떤 요청 하나 날려보시면 그 로고 찍느라고 요청이 한참 늦게 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기존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abstract DAO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SQL 세션을 인젝트 받아서 그것에 대한 뭐 메서드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유틸리티 클래스 뭐 그런 것들을 의도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거를 좀 제거를 하고 싶고요. 약간 좀 너무 올드한 방식이고, 두 번째로 이걸 제거를 하는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마이바티스 이제 쿼리 XML에 뭐 네임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명시하는 것도 사실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한 번에 좀 대체할 수 있는 설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마이바티스의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그냥 이쪽에 select id 쪽을 여기 위에 네임스페이스를 주목해 주시면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실제로 다오가 위치한 그 이제 디렉토리 패키지명을 적어주시고 그 안에 메서드명을 적어주시면 실제로 별다른 설정 없이 그 인터페이스로, 그러니까 다른 구현체가 없이 알아서 매핑이 돼요. 여기 패키지 보시면 net.enable bizlogin.common.dao잖아요. 이 common.dao에 common.dao라는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그 안에 get common code라는 메서드가 있죠. 이것과 이것이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예, 이것이 마이바티스의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기능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줄 추가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면은 장점이 일단 제가 마이바티스를 쓰면서 직접 뭐 select one, select list 이렇게 SQL 세션 템플릿이 제공하는 메서드를 일일이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번거롭기도 했고요. 두 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 스캔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여기 뭐 select라든지 update 이것에 대한 태그에 따라서 그냥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메서드만 정의해 주시면 알아서 매핑돼서 넘어온다는 점. 예,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또 무슨 그리고 이제 설정 하나 추가된 게 어쨌든 저희 이제 패키지에 이제 뭐 디렉토리 레벨은 뭐 세상 레벨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즈로그인 파트는 나중에 추후에 마이그레이션 돼서 나갈 파트거든요. 그래서 좀 기존의 MAV 소스하고는 좀 분리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커먼 컨트롤러가 두 개가 있죠. 한 개는 이제 기존의 MAV 단에서 이제 사용하던 커먼 컨트롤러고, 이거는 이제 비즈로그인 파트에서 나중에 뭐 공통적으로 사용할 것이 있거나 그랬을 때 사용할 파트인데, 문제는 이것들을 컨트롤러 어네테이션 이렇게 그냥 하나의 빈으로 띄어 올리면은 이런 자바비는 기본적으로 별다른 설정이 없으면 그 클래스 명을 가지고 아이디를 생성해요. 근데 클래스 명이 같으니까 아이디가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좀 설정을 추가해서 이제 단순히 클래스 명 아니라 그냥 클래스가 포함된 패키지 명까지 포함해서 아이디를 구성하도록 바꿨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여러 곳에서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어노테이션 기반의 빈 생성을 하고 이랬을 때 이제 뭐 빈이 충돌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건 코멘트인데,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건 왜 이렇게 썼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이걸 보면서 좀 제 스스로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자바독이나 커멘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표준안을 잡고 맨 처음에 정리했던 사람은 이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히스토리가 제가 프레임워크라는 공통 파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할 이제 자바독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표준으로 정리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에 MEV까지 적용을 하라고 이제 던졌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꾸역꾸역 적용하신 모습이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석을 달아야 될 필요가 있었나라는 반성이 되게 많이 들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첫 번째로 계정 이력 이거는 형상관리 소스에 남아요. 그리고 뭐 버전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프레임워크 쪽에서 작업하는 버전 그 양식하고 맞추기 위해 그냥 억지로 쓰신 것 같고 other 이런 저자 이런 정보가 당연히 남고요.
클래스 네임. 당연히 클래스 네임은 파일 LR이겠죠. 파일 LR에 있는 주석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프레임워크는 당연히 나중에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되고 그것에 대한 도큐먼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바 더큐멘트 컨벤션이 필요하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 없는 경우가 참 많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고 뭐 이것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바독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럴 바에 이렇게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아니면 다 자기 마음대로 쓸 바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도 충분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메서드 레벨에서 뭐 어떤 파라미터의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하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노테이션들 활용해서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현실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